네, 지금 여러분은 새 정부 특집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과연 성공투자 5 증시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베스트 수혜주, 가장 수익을 많이 보는 탑5 종목을 여러분께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이용민 캐스터 네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책 관련주 상승률과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가 이전부터 여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하면서 관련 섹터와 종목들이 들썩였는데요. 정책 수혜주로 예상되는 섹터의 수익률, 그리고 증권사가 꼽은 수혜주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정책 수혜 섹터의 수익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5월 9일 기준인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바로 방산입니다. 두 달 동안 약 19% 상승했습니다. 인수위가 우주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등 대표주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약 30% 주가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UAM입니다. 12%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인수위가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심과 주가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수혜 섹터는 바로 원전입니다. 두 달 동안 약 8% 올랐는데요.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기존의 탈원전 정책과는 방향성이 아예 다르죠. 신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진파워와 오르비텍 등은 두 달 동안 10%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수혜주로 분류되는 업종 중 수익률이 감소한 곳도 있었는데요. 건설과 바이오 업종입니다. 오히려 두 달 동안 각각 5%와 10%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종은 3월 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두 업종 모두 신정부 출범 이후 추세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와이노믹스 수혜주라는 주제로 증권사가 꼽은 정책 수혜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맵 형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총 6개의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혜주는 원전 섹터의 한국전력입니다. NH투자증권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 중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전력에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전력은 SMR, 즉 소형 원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또한 KB증권은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중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한국전력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수혜주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입니다. 인수위가 수소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죠. 유진투자증권은 수혜주로 두산퓨얼셀을 꼽았는데요. 두산퓨얼셀의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은 그동안의 수소법 지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소법 통과가 확정되면 동사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수혜주 보겠습니다. 방산업종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익률에서 방산 섹터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인수위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꼽았습니다. 삼성증권은 한국항공우주가 경쟁사 대비 투자 매력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죠. 미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수혜주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UAM은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도 꼽히죠. 관련주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소식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를 관련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수혜주도 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의 현대건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건설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수혜주 보시죠. 마지막 수혜주는 반도체 전장에서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많은 증권사들이 주목했는데요. 대신증권과 교보증권이 관련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주목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모멘텀에서 MC넥스가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수혜 섹터의 흐름과 와이노믹스 수혜주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최수창 파트너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취임 날인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자그마치 60포인트, 2,553포인트까지 주가 급락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2,600포인트대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고정으로 매일 나오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5월 12일, 13일이죠.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 전저점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99% 깨졌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틀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틀렸을까요? 이 방송을 정말 애청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옵션 행사가에서 340 행사 등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 얘기는 결국 오늘 종가가 341.25포인트 아래에서 끝나지 않고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자꾸 찌르기를 누르고 있다고 했거든요. 바뀐 건 없습니다. FOMC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는 예. 분은 경기 침체 보조됐지만 한다라고 하면 그 신뢰는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 정권 교체 시기에 상승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제자 기준으로 KRS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증권시장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투자지표 PBR이 1.02였습니다. 예. 그럼 지금 PBR이 1배에서 매도를 한다요?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매도 자체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매도는 아니다. 네. 강력히 매수를 하거나 다 매수해서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유의, 유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공포의 어떤 하락에 따라가기보다 예. 반등 나올 때 도망가는 전략이 아니라 강력한 매수 보유를 해야 되는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지수가 저점에 한번 열렸기 때문에 조금 더 하단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전 변동성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오늘 341.25 종가 기준은 코스피 200 지수가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마감한다면 예. 오늘 저점에서 강한 V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어. 지난번에 제가 저점 깨져도 V자 반등 나옵니다 했는데 또 네. 나왔었는데 예.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을 더 흔들어서 변동을 준다면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335, 333 요 정도 하단 포인트에서의 하단 변동까지 열어둘 수 있대 도망갈 자리는 여전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은동 교수님,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이른바 와이노믹스라고 하죠. 예, 핵심이 이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이란 말이죠. 예, 예. 좀 정부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규제를 좀 낮추면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활동에 대한 법안이라든지 규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채과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정책들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라든지 그리고 예. 자발적인 고용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약간은 좀 개괄적인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리고 산업에 직접적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민관경의 이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예.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 규제 혁신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기구들을 좀 형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별 탈규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일단은 아마 대그룹 대기업들이겠죠. 그렇겠죠. 대기업들의 일단은 뭐 산업 진출이 상당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와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관련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어떠한 이제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시킬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예.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최수창 파트너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짧게 단기 정책주 그리고 좀 길게 중장기 정책주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책은 5년 내내 지속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까 보시면 탈원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탈원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신규 원전 건설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미비하다, 희박하다.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을 가동률을 높여서 수혜볼 수 있는 거는 한국전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은 그건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원전은 뉴스가 나올 때 뉴스 플로우 될 때마다 이슈가 될 때 거래량과 같은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지 이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 대응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포인트 중에 와이녹스에서 알짜 좀 어떤 포인트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온 내용인데 예.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민간 합동위원장 유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코마테크 펀드 가칭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 50조 원의 투자 육성하겠다. 예. 그러면서 민간 기업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산업 1등 산업을 더 키우겠다는 거고 정확히 작년 기준으로 16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5년 뒤 임기 내에 끝내는 5년 뒤에는 2027년도에는 무려 215조 원까지의 매출 수출 성장을 하겠다. 목표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예.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도 원래 반도체 1등이었고 그렇죠. 거기에 더 되는 집에 더 육성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새로운 정책이 미래 비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의 저는 핵심적으로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UAM 도시망공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 못하는데 하늘로 떠다니는 게 완전 자율주행 미래 비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내겠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적의 모멘텀을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방산 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내놨기 때문에 작년부터 왔던 수주 금액을 주목했는데 여기에 좀 더 외교적으로 더 가미가 된다면 분명 성장의 모멘텀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노믹스 수혜주 탑5 확인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설문조사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되는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문 문항이 2문항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만 2천여 명에 가까운 시청자분들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1위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전 에너지 관련주가 66%, 원전 에너지 정책이 6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방산과 우주항공 정책이 13%, 제약바이오가 10%, 모빌리티와 UAM 정책이 7%, 문화 콘텐츠 정책이 5%를 차지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 댓글도 살펴봤는데요. 평소보다 댓글량도 상당했습니다. 새 정부 기대되는 정책 항목에만 무려 12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요. 투표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이 두드러진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아쉽지만 기대되는 게 없다라는 의견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싶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정부가 출범하기도 해서 사고 싶은 종목의 상위 항목에 새 정부 정책주가 포함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과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고요.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이 20%, 새 정부 정책주가 12%에 불과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12%, 곡물 등 식량 관련주가 10%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의 댓글 의견들도 살펴봤는데 너무 하락하는 장이라 반등하는 게 보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무조건 곡물 관련주다라는 의견, 그리고 저도 조금 공감되긴 했는데 오르는 종목, 그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 좀 사고 싶다, 이런 의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20대 윤석열 대통령 출범 특집 방송을 시청 중에 계십니다. 지금부터 와이노믹스 수혜주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와 4위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네, 5위 서전 기전이고요. 4위는 뭘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먼저 최영동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전 기전, 탈원전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진단 포인트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11% 상당히 좀 좋은 상승 글쎄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선방하는 흐름들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우리 설문조사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뭐 탈원전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 그리고 SMR에 대한 이제 수출 모멘텀들을 계속적으로 좀 정부 내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당분간 시장에서 정책 모멘텀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서전 기전에 대한 특징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원전이라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고전압에 대한 전력 송신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예. 보시게 되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고압 수배 전반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압 전력기기를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에너지원 공급에 있어서 가장 좀 필수적인 핵심적인 그런 이제 부품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자에 대한 10%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관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종목군들, 그러니까 정책으로 1차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반영이 되고 나서 실적이 자체가 붙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을 좀 붙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도 6월 달서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2차 반등, 4차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최수찬 파트너님, 네. 오늘은 한 2.7%대 좀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좀 4위로 꼽으신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1등은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금 사는 전략, 갖고 있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거기서 핵심은 대기업이거든요. 오늘 나왔던 거 아까 코칭, 가칭, 코마테크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 반도체 산업부터 육성해야 향후에 경제 성장이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정책의 핵심은 반도체 키우겠다는 건데 아까 했을 때 지금 현재 160조 대에서 200조, 220조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겠다. 수출 30% 증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민간 투자 합동하면서 권우현 전 회장을 유력하게 내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예, 결국에 반도체 관련된 집중 투자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재 확보, 고급 인재 확보에 따른 투자도 정부가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는 점.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대규모 투자가 또 있는데 예. 이것들은 대기업들이 투자 4대 기업들 할 텐데 국내에서 아직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확연하게 더 나온 소식이 추가로 없는데 이 부분이 새 정부에 들어와서 이재용 회장의 사명까지 거론되면서 맞물리면서 새로운 신규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오늘 못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자, 와이노믹스 탑5 중에서 이제 3위와 2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3위 현대차입니다. 2위는 뭘까요? 원익 QNC입니다. 자, 현대차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합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겠죠. 그렇죠. 이쪽에 대한 그렇죠. 관심도는 좀 증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정부 정책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정권 자체가 보존금 확대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신정부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직접적인 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예. 인프라 부분들 자체가 환경적인 측면 자체가 조금 확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제 기조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좀 많이 막혀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민간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라고 할까요? 글로벌 마켓에서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유럽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좀 유지가 높아지고 되고 있는 있죠. 상황들이고 그 안에서에 대한 변화 자체가 일단은 그 동안에는 약간은 좀 보급형 차량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고부가. 그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뭔가 프리미엄 라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스토리지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제가 핸드셋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과거에 핸드셋 시장이 됐었을 때 뭔가 아이폰과 갤럭시의 구도였다고 하게 되면 이번 전기차 시로 넘어갔었을 때 예. 테슬라와 현대차에 대한 구도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성장성은 타 업종 그리고 타 그룹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정책적인 부분들뿐만 아니고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현대 기아차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들은 긍정적으로 좀 그려보자라는 말씀으로 3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원익 QNC입니다. 이 반도체 부품주죠. 최수찬 파트너님, 이 원익 QNC 최근 한 달 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네, 대쪽같이 그렇죠. 반도체가 저는 지금 좋다고 예, 와이노믹스의 수혜를 보는데 원익 QNC의 핵심 포인트 쿼츠입니다. 쿼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예, 이 공정제도 미세 공정이 좀 늘어나잖아요. 미세회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출력이 상당히 강화돼서 들어가는데 시각 공정 속에서 깎이는 마모되는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부품 수요가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기존에 했던 게 100인데 마모되는 게 많으면 110, 120 될 텐데 거기다가 파운드리 시장까지 커지면서 출하량도 더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2배 이상은 더 커지겠죠. 예. 그만큼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쿼츠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80% 점유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모멘티브, 그다음 독일 업체가 헤레우스랑 큐실이 있고 일본의 토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익 QNC, 월덱스 뭐 이렇게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최근에 쿼츠 사업부를 누가 가져왔냐? 원익 QNC가 가져왔습니다. 아마 KCC가 실리콘 사업한 거 가져온 거 아시죠? 예. 거기서 쿼츠 사업을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 3조 2천억 원에 인수할 때 투자했을 때 원익 QNC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전 세계 80%를 장악하고 있는 4대 기업 중에 한 회사의 쿼츠 사업부를 가져왔으니 당연히 플러스 알파 되겠죠. 최근에 구미에 한 600억 가깝게 신규 설비 투자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원익 QNC 높아지고 있는 생산량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주목한다면 원익 QNC 계속 신고가 행진에 대한 기대감 높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노믹스 수혜주 대망의 1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SK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경제신문 봤더니 최태원 회장이 금년에 SK그룹 주가 관리해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신정부가 서면서 일단은 SK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좀 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지주사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SK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린 산업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그다음 첨단 소재, 앞서 우리 4위 종목도 그렇고 2위 종목도 지금 반도체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SK의 사실은 뭐 주된 사업 자체가 또 SK 하이닉스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첨단 소재 분야 부분들 체크를 좀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SK 하면은 알게 모르게 또 뭔가 경기방어주 성격의 기업도 있습니다. SK텔레콤. 플랫폼 기업도, 플랫폼 기업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 핵심적인 정책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그룹이 SK 그룹 하나예요. 적합하네요. 네, 딱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를 투자를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이 SK의 그룹 방향에 따라서 관련된 자회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정부 초기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하나를 쫓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봤었을 때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1위 종목 SK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수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밸류 체인에 대한 사업 부분들도 상당히 좀 투자 재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플러그 파워에 대한 지분 인수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업 자체도 인수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한 해 SK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지주사, 자회사 이런 쪽에 대한 지분 가치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어서 SK만 보지 말고 SK 산하에 있는 그룹주들, 자회사 분들까지 다 아우르자라는 의미에서 SK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투자 전략, 또 와이노믹스 수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영돈 고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